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팀 김민호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 조치를 이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고발 조치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이제 농업을 위해서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하거나 석축을 쌓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신고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임의적으로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을 이제 위반을 하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적발을 되고요. 현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정 조치가 있지만 시정 조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시정 명령이라는 게 나갑니다. 행정처분상 절차법상 시정 명령이 나가기 위해서는 침입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가 나가야 되고 시정 명령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시정이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가 사전 통지가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행강제금 본처분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각각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고발 조치가 되지 않도록 즉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간만 끄시다가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즉시 고발 조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지 않고 즉시 고발을 해서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어떤 단속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기한 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반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정명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나가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처분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개발 제한구역 지리 및 휘신에 관한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조치를 하고 시정 명령이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선행한 여러 가지 처분들이 고발을 하기엔 요건들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부분, 즉시 고발한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부분들이 이제 민원을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단의 어떤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법상 관련된 규정들이 준수되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기초해서 그런 행위들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항상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과 했었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 관련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법 관련해서 즉시 고발했을 때 이 부분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